네, 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여행.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비급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100세 시대 건강을 위한 골드 실버 체질 요법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골드 실버 체질 요법이란 기본적으로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입니다. 797-8100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도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미래 예측학 박사시자 보건학 박사 소재학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저희가 또 골드 실버 체질 요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건강을 위해서 지금 네. 방금 아까 말씀하실 때 충분한 수면 이렇게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잠을 자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네. 언제 자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동양에서 그 따진다면은 다 건강을 위한 건데 우리가 밤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를 자시라고 합니다. 네. 이게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축인묘할 때 자시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그 자시에는 잠을 자고 있어야지만 건강이 좋은 겁니다. 즉, 그 자시를 포함해서 네네. 이렇게 잠을 잘 때와 자시를 넘어서서 새벽에 잠을 잘 때하고는 같은 시간을 잠을 자도 그 잠의 숙면도라든가 몸의 피로 회복도가 다릅니다. 어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잠자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잠자는 양도 중요하지만 네. 시간도 중요하고 그 시간을 포함해서 잔다면은 가장 잠을 조금 자고도 충분하게 몸이 풀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그 위에 어떤 식생활 아니면 잠자는 습관, 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건강을 이렇게 지키려는 방법, 뭐 자연요법이라고도 하고 많이 하죠. 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체질요법이라고 합니다. 체질요법 하면 사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체질에 맞니, 체질에 안 맞니 해서 특히 요즘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더욱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체질요법들이 보면은 의사 선생님은 알아요. 네. 그런데 환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보통은 그냥 의사 선생님만 혼자 알고서 이러이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지키세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구분법이 애매하다 보니까 어떤 분 가는 곳마다 어떤 분은 가장 유명한 스승의 제자들도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체질이 다르게 진단이 나옵니다. 오. 또 유명한 분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지키기도 어렵고 애매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차피 제가 이제 원래 동양 미래 예측학이 원래 전공이고 이걸 하면서 여기에 음양우행이라고 모든 동양역학의 뿌리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모순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바로 한의학의 이론도 결국에는 음양우행에서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체질에 대한 원리를 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일반인 누구나 쉽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즉 우리가 남자 여자로 딱 나눠지듯이 체질도 둘로 나눠집니다. 골드냐 실버냐, 금이냐 음이냐. 그래서 골드 예, 실버 체질 그렇습니다. 요법이에요. 그래서 골드, 물론 골드 체질이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이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네네. 그러나 이제 골드라는 의미는 골드의 색깔, 골드는 따뜻한 색깔을 가지죠. 네. 실버는 차가운 색깔을 얘기합니다. 그 골드는 따뜻하고 은은하고 빨간색이나 노란색 같은 계열을 얘기하는 거고 실버는 하얀색을 대표로 하는 거 치고 그래서 골드와 실버를 대표로 해서 그런 그 색깔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사람은 알몸으로 태어나서 네. 자 옷도 입고 귀걸이도 하고 안경도 끼고 반지도 끼고 팔찌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네.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귀걸이를 하느냐, 어떤 볼펜을 가지고 쓰느냐, 어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에너지, 몸의 에너지를 상승시키기도 하고 하락시키기도 합니다. 그럼 색깔별로 그렇죠. 골드 쪽이 있는 거고 실버 쪽이 있는 그렇죠. 거라는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골드의 색깔들을 몸에 지닐 때 좋은 사람이 있고 네네. 또 어떤 사람은 실버의 색깔을 몸에 지닐 때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박상인 아나운서를 지금 보면은 그 모습대로 한번 보면은 네네. 한번 봅시다. 자, 빨간색 예쁜 빨간 그 자켓을 입었습니다. 네. 그렇죠? 요거는 골드 체질에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팔찌도 2개 있는데 팔찌 하나는 노란색을 했습니다. 금색. 네. 하나는 흰색을 했습니다. 네. 하나는 골드고 하나는 실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힘을 빼는 거고 하나는 힘을 주는 네. 거죠. 그다음 손에 들고 있는 볼펜은 파란 색깔입니다. 그렇죠. 이건 실버 체질에 맞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실버 체질이라면은 그게 에너지를 주는 건데 골드 체질이라면 힘이 빠지는 겁니다. 아울러 못해 옷을 보면 하얀색으로 속에 받쳐 있습니다. 이것도 스커트까지. 실버인 거죠. 예, 그러면 그거는 실버입니다. 그다음 귀걸이는 지금 골드입니까? 실버입니까? 실버죠. 아, 실버입니까? 네. 자, 이것들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노란색, 빨간색 반지를 낄 때 어떤 분들은 똑같은데 막 흰색, 검은색, 네, 노란색 네. 같이 낍니다. 이것도 잘 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노란 색깔은 우리 몸의 기를 끌어당겨서 몸으로 지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뜻하게 해서 기를. 네. 보호라고, 한의학적 용어로는 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흰 색깔은 에너지나 기를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팔찌를 켰는데 네. 소품이죠. 지금 흰색 팔찌를 진주 팔찌 같습니다. 네네. 흰색 팔찌를 몸 안쪽으로 하고 바깥에 빨간색, 노란색 팔찌를 했습니다. 네네. 그럼 이거 어떻게 신호를 보내게 되느냐? 내 몸의 에너지가 손쪽 그쪽에서 가서 노란색, 흰 쪽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다른 그런 금속이나 세부치를 우리 몸에 지니게 되면은 그것은 어떤 에너지나 전자기 이런 것들을 그 방향을 막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색깔의 것들 몸에 이렇게 지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어렵지 않고 네.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지 실버인지. 그렇죠. 네네.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저하고 박상현 아나운서 이렇게 시범을 보일 겁니다. 같이 따라하면서 바로 여러분들의 체질이 골든지 실버인지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가족분들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즉 일반 체질요법이 의사분 알거나 전문가만 알고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뭐 하세요라고 얘기했다면은 네. 이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본인이 느낄 수 있고 알면 느껴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바로 입는 옷, 양말, 침대법, 뭐 장판, 책상 위에 그 책상에 유리를 까는 게 좋을지 안 까는 게 좋을지 그래서 에너지가 맞는 것들을 몸에 이렇게 주변에 많이 접하고 한다면은 건강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지니까 네. 자녀분들 공부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잘 되겠죠. 당연히 잘 되겠죠? 잠잘 때 내 몸에 맞지 않는 침대포를 깔아놓고 잔다라면은 밤새 몸 자체 기운이 약해집니다. 우리 몸에는 기와 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혈도 좋지만 기도 중요한 겁니다. 음식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 있고 영양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양분은 영양분대로 에너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또 기라는 게 있어서 음식은 색깔에 관계없이 그 기 고유의 에너지가 우리 몸에 맞는가 안 맞는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라면은 몸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색깔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음식 먹는 것들은 음식들은 그 에너지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간략하게 체질요법을 조금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이런 오장육부가 균형을 갖출 때 우리는 건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태어날 때 이런 오장육부는 처음에 균형을 갖추고 태어날까요? 그냥 태어날까요? 완전히 보통은? 갖추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오장육부가 완벽히 균형을 갖춘다면 이분은 정말로 건강한 겁니다. 근데 보통 그렇지 않고 오장육부 중에서 어떤 것들은 약하고 어떤 것들은 강하게 태어납니다. 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자체에서 나름대로 건강한 삶을 유지합니다. 건강하다 해서 완벽한 건강의 상태가 아니라 사회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상태. 근데 이 불균형이 많이 심할수록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네. 불균형이 심하지 않고 균형을 잡아갈수록 우리는 건강 체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쨌든 불균형인 상태에서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균형인 상태로 태어난 것을 적불균형이라 표현합니다. 네. 적불균형은 뭐냐? 그 상태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간과 폐는 정반대의 기운을 갖습니다. 네. 간 기능이 강한 사람은 폐 기능이 약합니다. 그리고 폐 기능이 강한 사람은 간 기능이 약해요. 그리고 비와 신장이라고 합니다. 비장이 강한 사람, 비위가 강한 사람은 신장 방광 기능이 약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균형을 작게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비위가 강하다, 신장이 약하다. 이런 걸 우리는 뭐냐? 비위 같은 것을 우리 음양오행 측면으로 얘기할 때 토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신장 같은 건 수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인데 수기운이 약한 사람, 수기운이 약한 시기 이런 시기를 만나면은
신장이 그러자도 약했던 사람이 그런 시기를 만나면 그때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기가 바뀌어서 에너지 바뀌면 질병이 낫는 겁니다. 네. 우리는 보면은 건강에 대한 상식에서 어느 한쪽이 식습관에 의해서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 정도의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에 의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계속 건강이 안 좋아져야 됩니다. 왜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좋아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낫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가 변하는 겁니다. 이 기가 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낫는 게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옛날에 이제 전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석가리듬을 얘기하면서 네.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석가리듬의 겨울에 오면은 몸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다가 석가리듬 봄이나 여름이 올 때 가는 병원, 그 병원을 보고 우리는 용하다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때 나설 때가 돼서 인연을 만난다고 하듯이 바로 이 때란 것들도 그 자기의 개인적인 주기가 있고 또 개인적인 주기와 동시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오행에서 수기운이 무지하게 약합니다. 항상. 네. 그래서 항상 해마다 3년과 4년에는 수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해양 수산 쪽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화기운이 승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듯이 신장이나 방광 쪽, 뭐 이런 아니 심장 쪽은 너무 강해서 이런 질병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게 올해 같은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인데 아까 석가리듬의 겨울에 있고 그리고 본인의 사주나 본인의 타고난 것이 수기운 신장이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올해 바로 신장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질병은. 어허. 또한 석가리듬의 겨울에 있으면서 신장뿐이 아니라 심장이 너무 강해서 또 문제. 우리 네. 질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기능이 많이 약해서 문제가 될 때 있고 또한 어느 기능이 너무 강해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음식을 예를 든다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영양분이 부족해서 부족에 의한 질병이 많았는데 불급과 부족이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의미입니다. 근데 요즘은 영양 과잉에 의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불급에 의한 것보다 부족에 의한 것보다 태과로 인한 것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옛날 배고픈 시절에 그냥 물만 먹고 그냥 새끼 다 못 먹던 사람들이 그렇게 심하게 병을 앓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단지 뭐냐?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세균성이나 다른 걸로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성인병, 자연적인 병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들을 이렇게 많이 먹고 지나치게 먹으면서 이런 질병들이 생긴 겁니다. 그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 스트레스, 거기다가 다른 또 어떤 이것들. 예전에는 우리가 기라든가 이런 걸 많이 따지지 않고 생활해도 큰 문제 없지만 우리는 환경이 갈수록 자연이 아닌 인공이 많이 가미되면서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자연을 네. 벗어납니다. 음식도 맛을 추구하고 자극적인 걸 추구하면서 자꾸 지금 그 자연을 벗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음식을 에너지나 모든 것들 기까지 따져서 먹어줘야 건강합니다. 예전에는 60, 70이 넘으면은 이제 애들 자녀 결혼시키면 그냥 가셨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안 가십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있는 동안 얼마나 건강하느냐. 그렇죠. 근데 건강을 지키는 건강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 송구하지만 타고나는 겁니다. 그건 타고나는 겁니다. 건강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 타고난 건 우선인데 우리가 이제 타고난 건 우리 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부자의 조건에서 타고난 게 우선이라고 하듯이. 그런데 그 타고나진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 할 것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끔 보시면 주변에서 정말 도시락 싸갖고 다니고 음식 꾀까롭게 하는데 그런 분들이 먼저 큰 병 때문에 들어가신 일을 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거봐. 그 친구 그렇게 유별나게 하더니만 먼저 죽잖아. 나는 이게 더 나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유별나게 해서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우선 잡읍시다. 건강에 유별나게 관심을 가질 분이라면 평소에 건강이 좋은 분이겠습니까? 나쁜 분이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렇죠. 네. 그분은 건강이 안 좋게 태어난 분입니다. 네. 그분이 만약에 유별나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만큼도 유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나마 유별났기 때문에 그만큼 유지한 겁니다. 물론 잘못된 방법으로 유별나게 하다가 오히려 더 먼저 문제가 생긴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우리가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자연치유나 이런 모든 것들도 대처법 난무하다 보니까 네. 정말 누구는 TV 나옵니다. 토마토 먹고 병 고쳐서 토마토 우르르 물립니다. 결명자 눈이 좋아 우르르 물립니다. 그런데 결명자 찾아가죠. 물론 눈에 좋습니다. 근데 눈에 좋긴 하지만 체질상의 문제도 다르죠. 있고 네. 예, 결명자는 또 이렇게 약간 뭐랄까 좀 열을 내리는 그런 네네. 역할을 좀 하는 겁니다. 눈이 충혈됐거나 이런 분들에겐 참 좋지만 그렇지 않고 기능이 애초에 나빠진 분들에게 결명자 먹는다고 좋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뭐 좋다면 그거 어떤 사람은
마늘 가지고 다 했대. 그래서 어떤 사람 마늘만 가지고 막 실제 마늘 가지고 건강 지킨 사람 많습니다. 알리시니모니. 근데 어떤 체질은 그거 먹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한 가지가 좋은 게 아닌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불균형과 적불균형 상태가 들어가 있는데 바로 우리 체질이 있습니다. 조금 뭐하지만 체질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조금 나눌게요. 사상체질, 팔체질, 팔상체질 제대로만 구분한다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아까 했듯이 세상은 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장인데 네. 우리가 체질을 나타나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관점의 문제가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현실의 개념, 그러니까 돼지 새끼 12마리가 소풍을 가는데 눈에 보이는 건 몇 마리다? 11마리가 보이죠. 네. 12마리가 갔는데 가서 따져보니까 11마리다. 왜? 나를 빼놓고 쉬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이 관점의 문제입니다. 우리 다섯 명이 놀러 갔다가, 풍랑에 무인도에 떠내려가서 참 안타깝네 할 때 대학생 5명,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객관적 관점, 절대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5명 중에 하나가 나면 어떻게 되죠? 얘기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럼요. 그럼 내가 보이는 건 나하고 4명인 겁니다. 절대적으로 인원 5명이 있지만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다 보니까 난 안 보이고 해서 4명과 나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흘러가는 현실 속에 존재하다 보니까 객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나의 존재가 있다 보니까 현실은 오지만 사회 관점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장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조금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오행이라는 관점에서는 토를 중앙이라고 표현하지만 네네. 몸에 있는 오장, 인체에 적용될 때는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 인체는 기회가 아니라 형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원리는 조금 복잡하지만 조금 설명할게요. 난 12시 반에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있지만 우리가 더위를 느끼는 것은 2, 3시 더에 느낍니다. 네. 6월 22일이 하지라 가장 태양이 뜨거울 것 같지만 7, 8월이 뜨거운 것처럼 현실에 이렇게 약간씩 오차가 생깁니다. 인체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서는 이게 화의 부분인데 왜냐하면 실제로서 목화토금성한 오장이 우리는 예를 들어 간장, 심장, 그다음 비장, 폐장, 신장 이렇게 구분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통 볼 때 어떤 나머지 장기에 비해서 우리가 신장이 약하면 신장 수술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보통. 그리고 또 이제 간이 안 좋으면 간도 들어가는데 어떤 장기는 조금 한 30분 정도 한 10분이나 2, 3시간만 한 10분만 문제가 생겨도 치명적인 장기가 있으면 뭘까요, 그게? 우리가 신장이 안 좋으면 좀 쉬었다 가도 되죠? 네네. 간도 그렇죠? 그 다음에 위가 조금 쉬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심장이 한 1시간만 쉬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10분만 쉬어도 죽습니다. 네. 그래서 심장은 거의 별도가 됩니다. 그 심장을 제외한 나머지 뭡니까? 그 다음 간장, 신장, 그 다음에 비장, 그 다음에 폐장에서 이 4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체질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상 체질에서 소양인, 태양인 할 때 이런 것들은 비장과 폐장의 기름, 오행에서 토와 금이 강하고 반대로 그 수와 목이라고 합니다. 네. 신장과 간장이 약한 사람의 체질이 상대 약할 때가 이를 양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비장이 강할 때가 소양인이 되고 폐장이 강할 때, 금기 강할 때가 태양인이 되는 거고 반대로 간장과 신장이 강할 때를 소음인, 태음이라고 그럽니다. 네네. 간장이 강할 때가 태음인, 신장이 할 때 소음인. 이걸 다시 또 둘로 또 음양으로 나눈 것이 팔체질이다. 혹은 또 팔체리가 돌릴 또 팔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걸 구분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골드 실버 체질도 내내 그런 원리에서 기인했습니다만은 너무 복잡하게 따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유명하다는 의사분들이 진단했던 걸 따지지 마시고 팔체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얘기한 방법 간단합니다.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정말로 인체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네네.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 근데 우리가 기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뭘까? 음식을 우리가 맛보거나 측정할 때는 어디로 합니까? 입으로 하죠. 혹시 음식을 맛보는데 손으로 맛보거나 엉덩이로 맛보는 분 없을까요? 그렇죠? 그렇듯이 기를 측정하는 것은 손으로 측정합니다. 어떻게?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들은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죠? 오링 테스트라고. 오링 테스트요. 예, 그래서 네네. 오링 테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드, 실버 2가지 체질 요법을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들을 한번 요령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골드, 실버 체질은 아까처럼 그냥 단순한 2가지입니다. 2가지인데 이것을 자,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누가 이제 옆 사람들하고 같이 준비를 하세요. 2분씩 만나가지고 같이 테스트한 방법. 그 전에 준비물이 있습니다.
우선 있다면 여러분들 혹시 색깔 두 가지 뭐 빨간색 지갑이라든가 아니면 검은색 뭐 핸드폰도 좋고 지갑도 좋습니다. 혹은 가장 편한 것 동전 100원짜리 동전. 아, 이게 골드 10원짜리 실버네요. 동전. 예. 네. 10원짜리 동전은 저 골드 색깔이잖아요. 네네. 그다음 100원짜리나 500원짜리는 실버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셔도 좋고, 뭐 아니면 금반지 혹은 은반지. 물론 가장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금반지와 은반지입니다. 은반지요. 근데 우선은 몇 가지로 한번 해보고 시청자 여러분 준비하실 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반지, 손에 있는 반지나 목걸이를 빼놓으세요. 팔찌야. 반지 팔찌를 일단 빼놓으세요. 우리 박사님 한번 빼놔 보세요. 네, 저도 뺄게요. 그래서 반지나 팔찌를 빼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오링 테스트도 요령이 있습니다. 오링 테스트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저 할 때 마음을 약간 뭔가 선입관을 갖게 되면은 그 선입관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향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했고 두 번 할 때 방향을 바꾸면 방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방향도 그대로 위치도 그대로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우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좋고 왼손잡이는 왼손이 좋은데 가급적이면 서로 이제 같은 손잡이끼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보통 오링할 때 이렇게 오링이라 해서 이 오른손 검지를 하는 이유는 이건 아무리 써도 근육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몇 번 하다 보면 힘드니까 이거 뭐 힘이 빠지겠냐 하지만 그 빠져도 뭐 체질에 맞으면 힘이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어깨 높이로 손을 딱 벌리고 네. 힘을 상당히 주는 겁니다. 잠깐 같이 한번 봅시다. 네네. 한번 중간에 예. 나가서 해볼까요? 예, 한번 해봅시다. 제가 네. 자 여기서 우선 그냥 합시다. 이걸 하나 참조해 들고 이게 골드에 해당되는 체질거리죠. 거죠? 예. 네. 우선은 놓고 한번 해봅시다. 아무것도 없이 자 네. 손을 들고서 손을 잡고 어깨 높이로 올리시고 전력된 힘까지 주는 겁니다. 네. 제가 벌릴 때 확 당기면은 확 벌리면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벌리고 끝까지 다물고 있어서 벌릴랑 말랑 떨어질랑 말 때 그 힘의 세기를 느끼는 네, 겁니다. 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탁까지만 합니다. 쓸려고 이렇게 손은 이렇게 두 손으로 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틀려고 할 때 힘을 주시고 최대한 네. 줘보세요. 최대한 줘보고 이 힘을 느껴보고 이번에 이걸 잡는 겁니다. 네. 잡으시고 다 힘을 줘봅시다. 다 힘을 줬는데 힘이 어때요? 힘이 쫙 벌어지죠. 그런데요? 빨간색이나 노란색을 해서 10원짜리 동전에서 힘이 벌어지면은 여기는 실버 체질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본인이 여기 진주는 흰 색깔이죠. 네. 흰 색깔 한번 들어봅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힘을 주세요. 어떻습니까? 박사님 비해서? 좀 제가? 약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상대 힘을 똑같이 주는 겁니다. 이 힘이 강해지죠. 이분은 이제 골드 체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금반지가 있습니다. 금반지를 어디다 끼느냐면 가운데 손가락에 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왼쪽 한번. 가운데 손가락이요? 예, 그리고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최대한 힘을 주면 여기 힘이 아예 안 들어갑니다. 왜 이러죠? 네, 왜냐하면 이건 실버 체질이기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 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은반지로요? 예, 가운데 낍니다. 네. 자, 힘을 줍시다. 힘이 들어갑니다. 어? 이건 힘이 들어가죠. 자. 벌어지기는 살짝 벌어지는데 예. 금반지보다는 훨씬 예. 그렇죠. 힘이 해보니까 많이 어떻습니까? 지금 본인은 실버 체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은반지를 할 때는 힘이 확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잘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금반지를 하게 되면 힘이 확 벌어집니다. 자, 골드 체질은 금반지를 꼈을 때 힘이 들어가는 거고, 실버 체질은 은반지를 꼈을 때 힘이 들어가고, 골드 체질은 1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할 때 힘이 들어갑니다. 네. 실버 체질은 100원짜리 동전을 가질 때 힘이 들어갑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 체질은 골드에 관계된 모든 색깔과 소품, 실버 체질은 그 관계된 모든 색깔과 소품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한다면은 그 건강을 지키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인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골드 실버의 소품요법, 장신구요법, 의류요법, 그 다음에 식이요법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고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의 체질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골드냐 실버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버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잘 구분하는 방법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집에서 간단하게 체험을 해보시고 내가 골든지 실버인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건강에도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강의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